이걸 누가 먹어? 저녁 6시 반. 진순의 집 식탁 위에는 갓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잡채, 깍두기, 멸치볶음. 6가지 반찬에 밥 4공기. 수저까지 반듯하게 놓은 밥상이었다. 그 밥상을 차린 손은 이윤아의 손이었다. 오후 3시부터 시작한 준비였다. 장을 보고 다듬고 끓이고 볶고 무치고 혼자서 3시간을 부엌에 서 있었다. 발바닥이 이미 뻐근했다. 등도 당겼다. 그래도 그릇을 닦으며 마지막으로 식탁을 한번 훑어보았을 때 유나는 스스로 흡족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유나는 채 1시간도 안 되어 알게 된다. 박점순이 안방에서 나온 건 6시 40분이었다. 70이 가까운 나이에도 등은 꼿꼿했다. 걸음걸이에서부터 권위가 배어나왔다. 입술은 늘 조금 내려앉아 있어서 표정이 언제나 불만스럽게 보였다.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도 불만이 많은 여자였다. 점순이 식탁 앞에 앉자마자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그릇들을 훑었다. 제육볶음? 네, 어머니. 어제 고기 사두셨길래. 어제 거 썼어? 고기가 신선해서요. 오늘 산 것처럼. 어제 고기를 어떻게 손님상에 내. 진수 아버지 오시는 날인데. 아, 지금 냉장고에서 꺼낸 거라 괜찮아요. 상하지 않았고 냄새도. 내가 지금 냄새 얘기해? 점순의 목소리가 한 음계 올라갔다. 유나는 입을 다물었다. 남편 진수는 그 순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화면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몰랐다. 어쨌든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신우이 진이는 맞은편에 앉아서 물을 마셨다. 컵을 내려놓으며 입술만 조금 올렸다. 시아버지 인철은 아직 오지 않았다. 회사 일로 늦는다고 낮에 연락이 왔다고 했다. 식탁은 4사람이었는데 유나는 그 4사람 중 가장 혼자였다. 된장찌개 한 술을 뜨던 점순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탁! 소리가 생각보다 컸다. 이거 뭐야? 찌개요? 된장찌. 싱거워. 아,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혈압 생각해서 조금 줄였는데 소금 더 드릴까? 내 혈압을 네가 왜 걱정해? 내가 해달라고 했어. 안 해달라고 했어? 제가 생각해서. 생각을 해? 네가? 점순이 비웃는 소리를 냈다. 코끝에서 나오는 작은 소리였는데 그 안에 담긴 경멸이 얼마나 짙은지는 유나가 제일 잘 알았다. 3년이나 들어왔으니까. 결혼한 지 3년이었다. 3년 동안 그 소리를 수없이 들었다. 유나는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소금을 가져왔다. 종지에 담아서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옆에 놓았다. 이렇게 드시면 어머니 건강해. 건강 타령은. 점순이 종지를 옆으로 밀었다. 멸치볶음 그릇에 부딪히며 찰랑 소리가 났다. 싱거운 찌개로 밥을 어떻게 먹어? 이걸 밥상이라고 차렸어? 열심히 했는데요, 어머니. 열심히. 점순이 그 말을 곱씹었다. 열심히를 이렇게 해. 이게 열심이야? 3시간 부엌에 있으면 뭐해. 결과가 이 모양인데. 신우이 진이가 슬며시 입을 열었다. 오빠도 도와주지 그랬어. 말은 진수에게 하는 것 같았지만 눈은 유나를 향하고 있었다. 진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았다. 바빴어. 딱 2글자였다. 유나는 그 2글자를 듣는 순간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다. 표정 변화는 없었다. 그럴 수가 없었다. 점순이 제육볶음을 한 젓가락 집었다. 씹었다. 내려놓았다. 즐겨. 죄송해요. 고기를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즐겨. 얼마나 볶은 거야. 불이 새서 그런 거 아냐? 가스 낭비하면서 고기까지 버리고.
조금 오래 볶긴 했는데 그래도 드실만하. 드실만해? 네 입맛 기준으로? 점순이 젓가락을 들어 제육볶음 그릇을 건드렸다. 이걸 누가 먹어? 어머니, 제가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잠깐만요. 지금 다시 만들어? 지금이 몇 시인데? 금방 할 수 있어요. 10분이면, 10분, 10분이면 돼. 점순이 숟가락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이번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며느리 3년이나 했으면서 밥 하나를 제대로 못해. 3년이야, 3년. 내가 3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어머니, 말하지 마. 목소리가 낮아졌다. 낮아진 목소리가 오히려 더 무서웠다. 유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질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내가 오늘 할 말이 있어. 점순이 허리를 세웠다. 진수 아버지 오시기 전에 하려고 했는데. 뭐, 지금 해도 돼. 진수가 그제야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진이는 젓가락을 가지런히 모았다. 유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조용히, 소리 없이, 너 언제까지 이 집에 있을 거야. 그 말이 식탁 위에 떨어진 건 저녁 7시 정각이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오르고 있었다. 잡채는 아직 따뜻했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물어봤잖아. 귀 먹었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다. 불만인지 말리는 건지 애매한 톤이었다. 무슨 말이긴. 그대로야. 점순이 유나를 봤다. 언제까지 있을 거냐고. 저는 이 집 며느리인데요. 유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며느리면 다야? 며느리면 아무렇게나 해도 돼? 3년 동안 내가 뭘 참았는지 몰라서 그래. 말씀해 주시면. 말을 해야 알아? 눈이 없어? 점순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얼굴 찡그리고 나오고 내가 말하면 됐구나 하고 밥상은 이 꼴이고. 우리 진수한테 시집 잘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감지덕지해야 하는 거 몰라? 어머니. 진수가 다시 불렀다. 왜? 틀린 말 했어? 그게 아니라. 틀린 말 했냐고. 진수는 입을 다물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유나는 그걸 알았다. 진이가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오빠도 요즘 힘들잖아. 집에 오면 분위기가 어둡다고 했잖아. 진이야. 사실이잖아. 오빠가 나한테 했잖아. 집에 오기 싫다고. 유나가 진수를 봤다. 진수는 유나를 보지 않았다. 집에 오기 싫다고 했어요? 유나가 낮게 물었다.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점순이 끼어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 집 분위기를 네가 만드는 거야. 며느리가 분위기를 만드는 거라고. 넌 이 집에 오면서 뭘 가져왔어? 뭘 줬어? 친정도 변변치 않지. 가진 것도 없지. 어머니. 이번엔 유나가 말했다. 조용한 목소리였다. 그러나 분명했다. 그 말씀은 말 끊지 마. 죄송해요. 그런데 친정 얘기는 왜? 틀렸어? 네 아버지 뭐 하셔? 어머니는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게 그거야. 있는 집 아이도 아니고 배경도 없고 얼굴이 특출하게 예쁜 것도 아니고 진수가 왜 데려왔는지 지금도 몰라. 진이가 말을 받았다. 나도 그때 놀랐어. 오빠가 데려왔을 때. 그렇잖아. 뭘 보고 온 거야 대체. 점순이 유나를 다시 훑었다. 돈 보고 온 거 아냐? 진수가 직장이 좋으니까. 우리 집이 넉넉하니까. 어머니. 진수가 조금 더 강하게 불렀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그 이상은 없었다. 돈 보고 온 게 아니면 뭘 보고 온 거야? 말해봐. 점순이 유나를 똑바로 봤다. 말을 해.
뭘 보고 이 집에 들어왔냐고. 유나는 잠시 점순을 봤다. 그리고 시선을 내렸다. 어머니, 제가. 대답이 그게 다야. 점순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3년 동안 참았어. 나도. 참고 또 참았어. 그런데 오늘은 못 참겠어. 오늘은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야. 어머니, 진수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네 같은 애가 우리 집 며느리면 안 돼. 처음부터 아니었어. 들어올 때부터 아니었어. 점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어디서 숨어서 참는 척만 하고 있어. 불만 있으면 말을 해야지. 표정은 왜 그따위야? 내가 말할 때마다 그 표정 짓는 거 알아? 무시하는 거야? 나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또 말 끊어. 죄송합니다. 사과하는 것도 무성의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입에 발린 말이잖아. 진심이 없어. 눈을 봐도 진심이 없어. 점순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나는 그 움직임을 봤다. 눈을 피하지 않았다. 네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진수가 달라졌어. 예전에 진수가 어떤 아들이었는지 알아? 주말마다 엄마 안부 물어보고 생일도 절대 안 빠지고 지금은 핸드폰만 보고 있잖아. 다 네 때문이야. 어머니, 제가 진수 씨를 변하게. 그래, 다 네 때문이야. 목소리가 폭발했다. 진이가 움찔했다. 진수가 고개를 들었다. 유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수가 말했다. 진정? 내가 진정을 해? 3년 동안 진정했어. 3년 동안 참았다고. 점순이 식탁을 향해 손을 뻗었다. 된장찌개 냄비 손잡이를 잡았다. 유나는 그 손을 봤다. 아, 생각이 거기까지 갔을 때였다. 냄비가 날아왔다. 정확히 날아온 건 아니었다. 점순이 냄비를 들어 옆으로 밀쳤다. 식탁 모서리에 부딪힌 냄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된장찌개가 사방으로 튀었다. 두부, 호박,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냄비가 굴러가며 주방 방향으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진이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냈다. 어머니, 진수가 일어섰다. 점수는 멈추지 않았다.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처음부터. 이번엔 잡채 그릇이었다. 잡채 그릇이 유나 쪽으로 밀렸다. 그릇 가장자리가 식탁 끝에 걸렸다가 떨어졌다. 그릇은 깨지지 않았지만 잡채가 유나의 무릎 옆으로 쏟아졌다. 유나는 피하지 않았다. 자리에 앉아 있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있었다. 표정은 바뀌지 않았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진수가 점순의 팔을 잡았다. 점순이 뿌리쳤다. 나,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해야 돼. 오늘 해야 돼. 그리고 점순이 손을 뻗은 건 밥상 중앙에 있는 멸치볶음 그릇이었다. 작은 그릇이었다. 그러나 색에 날아왔다. 유나의 어깨를 스쳤다. 그릇은 바닥에 떨어지면서 두 조각으로 깨졌다. 삭이 깨지는 소리가 부엌 가득 울렸다. 침묵이 왔다. 점수는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다. 진수는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진이는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다. 유나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어깨가 스쳤던 자리에 옷에 멸치가 묻어 있었다. 국물이 조금 튀어 있었다.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과 된장찌개, 잡채가 뒤섞여 있었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30초쯤 지났을 때 유나가 일어났다. 조용히, 천천히 주방 쪽으로 갔다. 싱크대 아래 서랍을 열어 걸레를 꺼냈다. 다시 식탁 쪽으로 돌아와서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점순이 낮게 말했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깨진 그릇 조각을 손으로 집었다. 아, 작은 소리가 났다. 그릇 조각이 손바닥을 긁었다. 손 다쳤어요?
진이가 물었다. 유나는 손바닥을 보지도 않았다. 그릇 조각을 들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걸레질을 계속했다. 진수가 무릎을 굽히며 말했다. 내가 할게. 유나는 걸레를 내주지 않았다. 됐어요. 그 두 글자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진수는 몰랐을 것이다. 설거지는 유나가 혼자 했다. 점수는 방으로 들어갔다. 진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진이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언니 하고 불렀다가 다시 아무 말도 않고 거실로 나갔다. 유나는 조용히 그릇을 씻었다. 손바닥에서 피가 조금 나고 있었다. 작은 상처였다. 그릇 조각이 스친 자국. 1cm 남짓한 선 하나. 수돗물에 닿자 쓰라렸다. 유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찬물에 손을 잠깐 담갔다가 계속 설거지를 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다. 진수가 텔레비전을 켠 것이었다. 뉴스였다. 아나운서가 무언가를 읽고 있었다. 잘 들리지 않았다. 유나는 마지막 냄비를 씻어 엎어놓고 걸레로 싱크대 주변을 닦았다. 가스레인지 위도 닦았다. 식탁도 다시 한번 닦았다. 그리고 수건으로 손을 닦다가 손바닥의 상처를 다시 봤다. 아직 조금 번지고 있었다. 유나는 세면대 쪽으로 가지 않았다. 그냥 수건을 잠깐 대고 있었다. 거실로 나오니 진수가 소파에 있었다. 유나가 지나가려는데 진수가 말했다. 미안해. 유나는 멈췄다. 엄마가 좀 심했어. 네. 화 많이 났지. 유나는 그 말을 들으며 잠깐 진수를 봤다. 화요? 응, 화났을 것 같아서. 화가 났냐고요? 응. 유나가 조용히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 숨을 내뱉는 것에 가까운 소리였다. 아니에요. 그래. 화는 안 났어요. 진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뭐가? 피곤해요. 유나가 말했다. 좀 쉴게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소리가 나지 않게. 방 안은 조용했다. 유나는 침대 끝에 앉았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렸다. 손바닥을 위로 해서 상처를 봤다. 피는 거의 멈춰 있었다. 작은 상처였다. 유나는 천장을 봤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가슴이 뜨겁지도 않았다. 숨이 막히지도 않았다. 그냥 피곤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피곤했다. 오늘 하루만의 피곤이 아니었다. 오늘만 있었던 일이 아니었다. 처음엔 말이었다. 말로 시작했다. 밥상 타령, 친정 타령, 아이 타령. 말은 상처를 남겼지만 사라졌다. 증거가 없었다. 그 다음엔 손이었다. 팔을 꼬집은 것이 처음이었다. 주방에서 그릇을 받다가 손등을 꼬집었다. 강하게. 멍이 들었다. 진수에게 말하지 않았다. 어디서 부딪혔다고 했다. 그 다음번엔 팔을 밀쳤다. 그 다음번엔 등을 쳤다. 오늘은 그릇을 던졌다. 3년 동안의 기울기였다. 유나는 창문을 봤다. 밖은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으로 들어왔다. 유나는 침대 아래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수첩을 열었다. 날짜들이 적혀 있었다. 빽빽하게, 아주 빽빽하게. 2021년 11월 3일. 팔 꼬집음. 주방. 새벽 6시 22분. 진수 부재 중. 2021년 11월 17일. 욕설. 식탁. 오후 7시 14분. 이 집에 뭐하러 왔냐? 진이 동서. 2021년 12월 1일. 어깨 밀침. 현관. 오후 2시 30분. 외출 후 귀가 중. 단독. 2022년 1월 15일. 등 가격. 주방. 오전 9시 51분. 진수 출근 후 30분.
단독. 2024년 3월 9일. 밥상 투척. 된장찌개 냄비, 잡채 그릇, 멸치볶음 그릇. 오후 7시 1분. 어깨 타박. 진수, 진이 동서. 수첩의 마지막 줄에 방금 적은 것이었다. 잉크가 아직 번들거렸다. 유나는 수첩을 닫았다. 그리고 침대 아래 서랍 안쪽에서 다른 것을 꺼냈다. 작고 납작한 기기였다. 손에 쥐면 가려질 만한 크기. 유나는 버튼을 눌렀다. 빨간 불이 꺼졌다. 오늘의 녹음이 저장되는 소리가 났다. 아주 작게 삐 하는 소리.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고 기기를 다른 쪽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유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연락처를 열었다. 한번 누르려다가 멈췄다. 아직 아니었다. 아직 아니라는 걸 유나는 알고 있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상처난 손바닥을 다시 봤다. 이번엔 약을 바르러 일어났다. 욕실 선반에서 소독약과 밴드를 꺼냈다. 거울에 자신을 봤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눈 아래가 퀭했다. 입꼬리가 무거웠다. 그러나 흔들리지는 않았다. 거울 속 유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밴드를 붙이며 유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조금만 더. 밤 9시. 시아버지 인철이 귀가했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는 소리가 들렸다. 피곤한 움직임이었다. 방에 있던 유나는 그 소리를 듣고 나갔다. 어서 오세요. 유나야. 인철이 돌아봤다. 60대 후반의 남자였다. 얼굴에 주름이 많았다. 눈매가 온화했다. 회사에서 오래 있었는지 넥타이를 반쯤 내리고 있었다. 저녁 드셨어요? 오다가 좀 먹었어. 늦어서. 그래도 밥 좀 드릴까요? 괜찮아. 피곤해서. 들어가 있어. 인철이 방으로 가려다가 멈췄다. 바닥을 봤다. 뭔 일 있었어? 바닥에 된장찌개 국물 자국이 조금 남아 있었다. 유나가 닦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흔적이었다. 유나는 잠시 인철을 봤다.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인철은 한 번 더 바닥을 보았다가 유나를 보았다. 그의 눈이 유나의 손을 봤다. 밴드. 인철의 눈빛이 흔들렸다. 유나야. 네. 아무 일도 없었어? 네. 인철이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고생했다. 그게 전부였다. 방으로 들어갔다. 유나는 시아버지가 사라진 방향을 잠깐 봤다. 그리고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핸드폰을 들었다. 연락처를 열었다. 박 변호사. 아직이었다. 아직.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10시. 점순의 방에서 인철과 점순의 목소리가 들렸다. 부부 사이에 오가는 말은 벽을 통해 잘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점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건 들렸다. 그리고 인철의 목소리가 낮아지는 것도. 한 번, 두 번. 그러다 조용해졌다. 유나는 불을 끄고 누웠다. 진수가 들어온 건 11시였다. 씻는 소리가 들렸다. 욕실에서 나온 진수가 침대 쪽으로 오다가 멈췄다. 자?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진수가 한 번 더 불렀다. 유나? 진수가 침대에 누웠다. 엄마가 좀 심했어.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 나중에. 유나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다. 나중에. 진수는 항상 나중에 말했다. 나중에가 3년이 되었다. 자. 진수가 말했다. 잠든 척 조용히 있었다. 다음 날 낮. 점순이 나타난 건 오후였다. 유나가 빨래를 개고 있는데 소파 쪽에서 기척이 났다. 점순이 소파에 앉아서 유나를 봤다. 어제 흥분했어. 유나는 빨래를 계속 접었다. 그렇지만 한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유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들어? 네, 듣고 있어요. 네가 이 집에 맞지 않는다는 건 변하지 않아. 나는 원래 반대였어. 진수 아버지가 오케이해서 된 거야. 그 사람 뭘 받는지 몰라도 빨래를 접는 손이 멈추지 않았다. 내가 이 집에서 나가기를 바라신다는 거 알아요. 유나가 말했다. 그래. 그리고 어제 그릇을 던지신 것도요. 점순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네. 유나가 빨래를 접어서 바구니에 담으며 말했다.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게 또 빈정대는 거야?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점순이 한동안 유나를 봤다. 그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숨기는 게 있다면 어머니가 찾아내시겠죠. 유나가 바구니를 들고 방으로 향했다. 어딜 가? 얘기 안 끝났어. 저는 할 말 다 했어요. 방문이 닫혔다. 점순이 저녁에 또 몰아붙인 건 그날 밤이었다. 시아버지 인철은 없었다. 야근이었다. 진수도 늦는다고 했다. 집에는 점순과 진이 그리고 유나뿐이었다. 저녁을 차리고 있는데 진이가 주방에 들어왔다. 언니, 나 할 말 있어. 유나는 양파를 다지며 말했다. 말해요. 어머니 많이 힘드셔. 오빠도 힘들고. 알아요. 언니가 좀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아. 사실 나도 처음엔 어머니 편이 아니었어. 근데 3년 동안 보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 뭘 느꼈어요? 진이가 잠깐 망설였다. 언니가 너무 거리를 두는 것 같아. 어머니한테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안 해. 차갑게 느껴진다는 게 솔직한 말이야. 유나가 칼을 내려놓고 진이를 봤다. 가까이 가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가까이 가면 안 던지시나요? 진이가 굳었다. 어제 그거 사고야. 흥분하셔서. 사고요. 응, 그렇군요. 유나는 다시 칼을 들었다. 양파를 다졌다. 저는 어머니가 흥분하시는 거 이해해요. 저도 부족한 게 많고요. 그런데 칼질이 멈췄다. 어깨를 맞은 건 사고가 아니에요. 진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거 아셔야 해요. 유나가 다시 칼질을 시작했다. 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주방을 나갔다.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점순이 다시 시작했다. 이번엔 아이 얘기였다. 3년이야. 결혼하고 3년 동안 아이가 없어. 검사는 해봤어? 진수한테 이상이 있는 게 아니면 네 쪽 문제 아냐? 어머니, 왜? 틀렸어? 물어볼 수도 없어? 내가 손자보고 싶은 게 당연하지. 검사해 볼게요. 해볼게요가 아니라 했어야지. 벌써?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야? 점순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오늘은 얘기해야겠다. 이 집 어떻게 할 거야? 네가 나갈 거야. 내가 나갈 거야. 어머니. 진이가 불안하게 불렀다. 아버지한테 얘기했어. 이 집에서 독립하는 거 우리가 나가는 게 맞다고 했어. 그러면 이 집은 진수 거야. 진수 거면 며느리 거야. 내 눈에 안 보이면 상관없어. 유나가 조용히 밥을 먹었다. 말을 들어? 듣고 있어요. 반응이 없잖아. 어머니 결정이시면 어머니가 결정하시는 게 맞죠. 점순의 눈썹이 올라갔다. 나가면 좋겠다는 거야. 지금 저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그 말이 제일 건방진 거야. 원하는 게 없다는 게 얼마나 건방진 말이야. 점순의 목소리가 다시 올라갔다.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있으라 하면 있고, 참으라 하면 참고. 그게 사람이야? 속이 없어? 속이? 진이가 물을 마셨다. 유나는 밥을 계속 먹었다. 대답해. 저는 지금 밥 먹고 있어요. 밥이 중요해?
지금 나가라고. 오늘. 점순이 진이를 봤다. 진이야, 너도 들었잖아. 내가 오늘 나가라고 했다. 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고개를 젓는 것도 못하고 얼어 있었다. 어머니. 유나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오늘 제가 나가진 않을 거예요. 뭐? 진수 씨가 없어요. 진수 씨와 같이 얘기할 문제예요. 진수한테 허락 받아야 해? 내 집에서 내 말이 법이야. 이 집 등기에 어머니 이름은 없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진이가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점순의 얼굴이 굳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이 집 등기에 어머니 이름은 없다고 했어요. 이 집이 누구 돈으로 산 줄 알아? 알아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진수 씨 집이에요. 법이 어디서 나와? 점순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나가. 낮은 목소리였다. 지금 당장. 나가. 오늘은 안 나가요. 점순이 손을 뻗었다. 이번엔 유나의 팔이었다. 팔을 잡아 세게 흔들었다. 나가라고. 유나는 팔을 빼지 않았다. 빼려고 하지 않았다. 점순의 손이 닿아 있는 채로 유나는 조용히 점순의 눈을 봤다. 어머니. 뭐야? 손 놔주세요. 시선이 교차했다. 10초, 20초. 점순이 먼저 손을 뺐다. 그 밤, 진수가 들어왔을 때 집안은 이미 조용했다. 점수는 방에 있었다. 진이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유나는 부엌에 서 있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싱크대를 닦고 있었다. 진수가 들어와서 구두를 벗으며 말했다. 뭔 일 있었어? 없었어요. 진이 표정이 이상한데. 그냥 피곤한 거겠죠. 진수가 주방으로 와서 냉장고를 열었다. 밥 있어? 라면 먹을 거면 뭐가 있어요? 아, 라면은 됐어. 진수가 냉장고를 닫고 유나를 봤다. 뭔가 말하려는 듯 한 번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유나는 그 시선을 등으로 받으며 싱크대를 계속 닦았다. 엄마가 또 뭐라고 했어? 아니에요. 진짜? 네. 진수가 한 번 더 보다가 거실 쪽으로 갔다. 유나는 등을 돌린 채 잠깐 눈을 감았다 뜨고 걸레질을 마쳤다. 새벽 2시. 진수가 잠든 뒤 유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소리 없이 방을 나왔다. 주방으로 갔다. 물 한 잔을 마셨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다. 연락처를 열었다. 박 변호사. 짧은 문자를 썼다. 준비됐어요. 이번 주 만날 수 있을까요?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주방 창문으로 바깥을 봤다. 새벽 2시의 아파트 단지. 불 꺼진 집들. 가끔 지나는 차. 유나는 잠시 그 풍경을 보다가 핸드폰을 다시 들었다. 진동이 왔다. 이번 주 목요일 괜찮아요. 자료 다 챙겨서 오세요. 유나는 문자를 읽었다. 잠깐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핸드폰을 주방 서랍에 넣었다. 다른 서랍을 열었다. 안쪽 깊숙이 흰 봉투가 있었다. 봉투를 꺼냈다. 흔들지 않고 열지도 않았다. 그냥 손에 쥐고 봤다. 봉투 위에 작게 인쇄된 로고가 있었다. 법무법인 세진. 그 아래 날짜 2023년 9월 11일. 유나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다음 날 아침 인철이 출근하기 전에 유나를 불렀다. 유나야, 잠깐. 현관 쪽에서 목소리가 났다. 유나가 나오니 인철이 코트를 입고 있었다. 오늘 저녁 시간 돼? 네. 나 6시에 들어올게. 잠깐 얘기하자. 네. 인철의 눈이 진지했다. 뭔가 알고 있는 눈이었다. 유나는 그 눈을 봤다. 걱정하지 마. 인철이 말했다. 그리고 현관을 나갔다.
유나는 닫히는 현관문을 봤다. 걱정하지 마. 그 말이 무겁게 남았다. 목요일, 박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온 날, 유나가 집에 돌아오니 점순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진이도 있었다. 두 사람이 무언가 이야기하다가 유나가 들어오자 멈췄다. 어디 갔다 왔어? 점순이 물었다. 잠깐 나갔다 왔어요. 어디? 친구 만났어요. 친구, 평일 낮에? 친구도 쉬는 날이 있죠. 점순이 유나를 훑었다. 들어와. 얘기하자. 유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에 앉았다. 점순 맞은편이었다. 진수한테 얘기했어. 점순이 시작했다. 뭐려? 네가 이 집에서 나가는 게 맞겠다고. 진수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 유나는 표정 변화가 없었다. 진수 씨가 그랬어요? 그래.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믿겠어요. 뭐야, 그게. 진수 씨한테 직접 들을게요. 내 말을 못 믿어?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점순이 눈을 가늘게 떴다. 요즘 어디서 배짱이 생겼어? 예전엔 그냥 네 했잖아. 뭔가 믿는 구석이 생겼어?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을 진이가 채웠다. 언니, 솔직히 말해봐. 이혼 생각하고 있어? 진이야. 아니,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야. 이혼 생각하면 그냥 하지.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거야? 오빠도 힘들잖아. 이혼은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오빠는? 오빠도 마찬가지고요. 오빠가 이미 지쳐 있어. 알아요. 알면서 왜? 진이야. 유나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오빠가 지쳐 있는 거랑 내가 3년 동안 참아온 거랑 어느 쪽이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진이가 입을 다물었다. 점순이 끼어들었다. 3년 동안 참았다고? 네가 참은 게 있어? 네. 뭘 참았어? 어머니는 모르시죠. 뭘 몰라. 뭘 알면 돼. 이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밥값도 못하는 며느리한테서 뭘 참아야 해? 점순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집에서 나가. 이번 주 안으로 나가. 진수한테도 그렇게 말해도. 진수가 네 편 들면 진수도 나가. 어머니. 뭐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뭔데? 유나가 점순을 봤다. 눈을 피하지 않고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 집에 투자하신 돈이요. 갑자기 무슨,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정적이 왔다. 점순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30년 동안 모으신 돈이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쓰셨는지 어머니가 알고 계시는지. 무슨 소리야, 지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유나가 일어났다. 나갈 준비는 할게요. 그런데 이번 주는 아니에요. 방으로 들어갔다. 점순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진이는 점순과 방 사이를 번갈아 봤다. 저녁? 진수가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거실이 조용했다. 점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진이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진수가 주방에 가니 유나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다.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표정이 이상하던데. 그냥 식사하세요. 유나. 진수가 유나의 어깨를 잡았다. 유나가 멈췄다. 뭔 일 있었어? 나한테는 말해도 돼. 유나는 잠깐 그 손을 봤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다. 진수 씨, 응? 나한테 말해도 된다고 했죠? 그래. 그 말 진심이에요? 진수가 눈을 마주쳤다. 진심이야. 유나가 가만히 진수를 봤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요. 그게 전부였다. 토요일 밤,
시아버지 인철이 오랜만에 일찍 들어왔다. 저녁 6시. 가족이 다 모인 저녁 식사였다. 유나가 차린 밥상이었다. 오늘은 조금 더 꼼꼼하게 차렸다. 굴비 2마리, 소고기 묵국, 가지볶음, 두부조림, 콩나물 무침, 진수가 좋아하는 것들로 식탁에 앉은 건 5명이었다. 인철, 점순, 진수, 진희, 그리고 유나. 분위기는 조용했다. 인철이 국을 한술 떴다. 잘했네. 감사해요. 됐어. 점순이 거의 밥을 먹지 않았다. 입술을 꼭 다문 채 앉아 있었다. 진희는 두부조림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수는 핸드폰을 식탁에 뒤집어 놓고 밥을 먹었다. 오늘은 조금 달랐다. 유나는 밥을 먹었다. 맛을 느끼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리고 들었다가 내렸다. 저녁 8시. 설거지를 마치고 방에 들어온 유나는 침대 아래 서랍을 열었다. 수첩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날짜들이 빽빽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의 날짜들. 그 아래 빈 줄에 무언가를 썼다. 오늘. 그리고 수첩을 덮었다. 녹음 기기를 꺼냈다. 버튼을 눌렀다. 이번엔 끄는 게 아니라 켰다. 빨간 불이 들어왔다. 녹음 중. 수첩과 녹음기를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문자 하나를 확인했다. 박 변호사로부터 온 문자였다. 서류 다 검토했어요. 이번 주 안으로 될 거예요. 마음 단단히 먹어요. 유나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창문을 봤다. 밖이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 아파트 단지의 조용한 밤. 유나는 눈을 감았다. 조금만 더. 밤 10시 20분.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거실에서 소리가 났다. 유나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눈을 떴다. 누워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문 앞에서 멈췄다. 거실에서 진수가 일어나는 소리. 누구야? 인터폰을 확인하는 것 같았다. 진수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담겼다. 어머니, 아버지. 유나는 방문을 열었다. 거실에서 인철이 나오고 있었다. 점순도 방에서 나왔다. 누구야? 잠깐만요. 진수가 현관 쪽으로 갔다. 인터폰 화면을 보더니 굳었다. 경찰이에요. 정적이 흘렀다. 경찰. 진희가 소파에서 일어났다. 경찰? 왜? 모르겠어. 점순이 인철을 봤다. 인철은 표정 변화가 없었다. 진수가 현관 도어를 열었다. 제복 입은 2명이었다. 경찰이었다. 나이는 30대 중반쯤. 한 명은 여경이었다. 안녕하세요. 이댁이 강진수 씨 댁 맞죠? 네. 제가 강진수인데요. 잠깐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진수가 뒤를 돌아봤다. 가족들이 거실에 서 있었다. 들어오세요. 2명이 들어왔다. 실내화를 주려 했지만 경찰은 그냥 들어왔다. 저는 서울 성북경찰서 강력팀 오민준이라고 합니다. 옆은 동료입니다. 강력팀이요? 진수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다. 네. 박점순 씨 계십니까? 점순이 앞으로 나왔다. 내가 박점순인데. 경찰이 점순을 봤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확인했다. 박점순 씨, 이 댁에 거주하시는 거 맞죠? 그렇소. 무슨 일이요? 오민준이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다. 오늘 박점순 씨를 상대로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얼어붙었다. 진희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진수가 경찰에서 유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유나는 거실 입구에 서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신고자가 누구요? 점순이 날카롭게 물었다.
오민준이 유나를 봤다. 이유나 씨 맞죠?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점순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다. 그리고 붉어졌다. 이게 지금 어머니. 인철이 낮게 불렀다. 점순이 인철을 봤다. 인철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진수야. 인철이 진수를 불렀다. 아버지. 진이도 방에 들어가 있어라. 아버지, 이게 무슨. 들어가. 인철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다. 진이가 굳은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다. 진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진수야. 아버지, 저는 남편이에요. 있어야죠. 인철이 잠시 진수를 봤다. 있어라. 그리고 경찰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앉아서 얘기하죠. 거실 소파에 앉았다. 경찰 2명이 한쪽에, 점순이 다른 쪽에. 인철은 점순 옆에, 진수는 서 있었다. 유나는 경찰 쪽 끝에 앉았다. 오민준이 말했다. 이유나 씨가 오늘 오후 2시 32분에 신고하셨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신체적, 언어적 폭행입니다. 폭행이요? 점순이 웃음을 내뱉었다. 그게 폭행이에요? 며느리 훈계하는 게 폭행이에요? 박점순 씨, 잠깐요. 오민준이 막았다. 이유나 씨,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나가 오민준을 봤다. 신고는 제가 했어요. 가정폭력 피해 관련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수첩이 있어요. 날짜별로 기록해뒀어요. 유나가 일어났다. 방으로 들어갔다. 수첩을 가지고 나왔다. 오민준에게 건넸다. 오민준이 수첩을 열었다. 빽빽한 날짜들. 2021년 11월부터. 오민준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표정이 굳었다. 이게 다 기록이에요? 네. 날짜, 시간, 장소, 목격자, 행위 유형. 다 적었어요. 3년이네요. 네. 점순이 끼어들었다. 그 수첩이 뭔데? 내가 본 적도 없는데. 어머니. 인철이 다시 낮게 불렀다. 이번엔 점순이 멈췄다. 인철의 눈빛 때문이었다. 오민준이 수첩을 덮으며 말했다. 이유나 씨, 녹음 파일도 있다고 하셨죠? 네. 확인해도 될까요? 유나가 핸드폰을 꺼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들을 열었다. 파일이 수십 개였다. 날짜가 이름으로 붙어 있었다. 2021.11, 3, 2021.11, 17, 2021.12, 1. 오민준이 파일 목록을 보며 다시 굳은 표정을 지었다. 언제부터 녹음하신 거예요? 2021년 11월부터요. 3년 동안. 네. 진수가 처음으로 소리를 냈다. 몰랐어. 아무도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오민준이 파트너 경찰과 잠깐 눈짓을 교환했다. 그리고 다시 모두를 봤다. 저희가 오늘 온 건 가정폭력 신고 건도 있는데요. 건도요? 진수가 물었다. 가정폭력 외에도요? 오민준이 잠시 뜸을 들였다. 네. 사실 오늘 신고가 하나가 아니에요. 점순이 눈썹을 찌푸렸다.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민준이 다시 서류를 꺼냈다. 다른 서류였다. 강인철 씨 계십니까? 인철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접니다. 강인철 씨, 이거 아시겠어요? 서류를 내밀었다. 인철이 받아서 봤다. 표정 변화가 없었다. 진수가 다가와서 봤다. 굳었다. 이게 뭐예요? 오민준이 말했다. 강인철 씨 명의로 된 부동산 관련 서류입니다. 조금 복잡한 사건이에요. 거실이 조용해졌다. 오민준이 천천히 말했다. 강인철 씨, 이 아파트 외에 명의로 된 부동산이 몇 개 더 있죠? 3개요. 그 중에 오피스텔 2채? 네. 그게 현재 강인철 씨 명의이긴 한데요.
오민준이 잠시 멈췄다. 실제 거래는 박점순 씨가 하신 거 맞죠? 점순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부부 재산이잖아. 문제는요, 박점순 씨. 오민준의 목소리가 평온했다. 그 오피스텔 거래에서 세입자들 보증금 문제가 생겼어요. 정적? 세입자 중 2명이 보증금 반환 요청을 했는데요. 확인해 보니 임대차 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되어 있었어요. 한 세입자에게 2번 보증금을 받은 거예요. 진수가 점순을 봤다. 점순이 눈을 피했다. 그리고 오민준이 계속했다. 그 거래 당시 실거래가와 계약서 금액이 달랐고요. 세금 신고도 실제와 달랐어요. 그건 내가. 박점순 씨, 오민준이 막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진술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오늘 온 건 사전 통보입니다. 조만간 정식 조사 요청이 갈 예정이에요. 점순이 윤아를 봤다. 너야. 낮은 목소리였다. 내가 한 거야. 윤아는 점순을 봤다. 어떻게 알았어? 내가 어떻게? 윤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 알았어? 진수가 인철을 봤다. 인철이 말했다. 알았어. 언제부터요? 한참 됐어. 그럼 왜? 내가 직접 신고하려고 했는데. 인철이 잠깐 윤아를 봤다. 윤아가 더 잘 준비됐으니까. 진수가 윤아를 봤다. 무슨 말이야? 오민준이 일어났다. 저희는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가정폭력 건은 별도로 접수가 됐고 부동산 건은 다음 주 안으로 연락드릴 겁니다. 2 사건 다 진행됩니다. 오민준이 윤아를 봤다. 이윤아 씨, 변호사 선임하셨죠? 네. 잘하셨어요. 2 사람이 현관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거실에 5명이 남았다. 인철, 점순, 진수, 진희. 그리고 윤아.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진희가 방에서 나온 건 잠시 후였다. 무슨 일이에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점순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보통 때와 다른 모습이었다. 등이 굽어 있었다. 표정이 흐트러져 있었다. 진수가 먼저 말했다. 윤아. 윤아가 봤다. 설명해줘. 뭐요? 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 윤아가 인철을 한번 봤다. 인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아가 앉았다. 어디서부터 해요? 처음부터. 윤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결혼하고 3달쯤 됐을 때였어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셨어요. 신체적으로? 팔을 꼬집으셨어요. 진수가 굳었다. 그때 말하지. 말하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진수가 대답하지 못했다. 예전에 비슷한 일로 진수 씨한테 말한 적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심하게 말씀하신다고. 그때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도 힘드시니까 이해해달라고 했잖아요. 진수가 눈을 내렸다. 그래서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기록하기로 했어요. 3년 동안. 네. 진수가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진희가 입을 열었다. 근데 부동산 거는 뭐야? 언니가 어떻게 그걸 알아? 윤아가 진희를 봤다. 저 원래 직업이 뭔지 알아요? 로펌 다닌다고 했잖아. 로펌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 다니는 거야? 네. 무슨 일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 보조 업무예요. 수년 됐고요. 진희가 굳었다. 변호사 보조. 네. 사무장이에요. 근데 윤아가 잠깐 멈췄다. 저 지난해에 변호사 시험 합격했어요. 침묵. 완전한 침묵. 진수가 손을 내리고 윤아를 봤다. 뭐? 사법시험은 아니고요. 변호사 시험이요. 로스쿨 졸업하고 로스쿨을 결혼 전에 들어갔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다녔고요. 진수 씨한테 말 못했어요. 어머니가 며느리가 공부하는 거 싫어하셔서. 내가 언제. 점순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유나가 점순을 봤다. 어머니, 제가 공부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점순이 대답하지 않았다. 공부는 무슨 공부, 여자가 집에 있어야지.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말 안 했어요. 유나가 다시 진수를 봤다. 그리고 부동산 거는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1년쯤 됐어요. 인철이 말했다. 내가 얘기했어. 진수가 인철을 봤다. 아버지가? 점순이가 내 몰래 했어. 내 명의를 이용해서. 알았을 때 이미 늦었어. 그걸 왜 유나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인철이 낮게 말했다. 부동산 전문이라는 거 알았어. 로스쿨 다니는 것도. 진수야, 넌 몰랐지만 난 알았어. 진수가 말을 잃었다. 그래서 부탁했어. 도와달라고. 점순이 낮게 말했다.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인철이 점순을 봤다. 물어봤어. 모른다고 했잖아. 3번을 물었어. 점순이 입을 다물었다. 내 평생 모은 돈이야. 30년이야. 인철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다.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서. 은행에 가봤더니 모르겠다고 하고. 명의가 내 건데 내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나한테 물어봤어. 진수가 유나를 봤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 재산 찾아드리는 중이었어? 네. 몇 달 됐어? 1년 됐어요. 그럼 그 법무법인 서류가 아버지 사건 관련 서류예요. 진수가 눈을 감았다. 열었다. 점순을 봤다. 점순은 소파에 앉아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고개가 조금 내려가 있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진수가 유나를 다시 봤다. 그 오피스텔 2채, 이중계약이랑 세금건. 얼마나 심각해? 유나가 말했다. 오피스텔 2채에 이중 보증금이 한 채당 3건씩이에요. 세입자 총 6명. 그리고 매매가 허위 신고로 세금 차이가 좀 돼요. 얼마나? 정확하게는 저도 아직 다 못 봤어요. 담당 변호사가 계속 보고 있어요. 감옥 가는 건 아니지. 유나가 잠시 말이 없었다. 그건 조사 결과에 따라요. 진수가 점순을 봤다. 어머니. 점순이 고개를 들지 않았다. 거실이 한참 조용했다. 진이가 먼저 울었다. 소파 구석에서 소리 없이 무릎을 끌어안고 얼굴을 묻었다. 진수가 진이를 봤다가 유나를 봤다가 다시 점순을 봤다. 어머니. 어머니. 이번엔 조금 강하게 불렀다. 점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점순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작았다. 나는 그냥 진수를 위한 거였어. 어머니. 진수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챙겼잖아. 아버지가 일만 하고 집에 신경 안 쓰니까. 내가 다 했잖아. 그래서 진수한테 최고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며느리를 그렇게 대했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어머니 기준이 뭔데요? 뭔데요? 뭘 기대했는데요? 점순이 대답하지 않았다. 진수가 한숨을 쉬었다. 긴 한숨이었다. 어머니가 유나한테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알아요? 나는 몰랐어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진수가 힘들까봐. 힘들었어요. 진수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근데 더 힘든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나는 몰랐잖아요. 내 아내가 3년 동안 참고 있었는데 나는 핸드폰만 봤잖아요. 점순이 눈물을 흘렸다. 소리가 없었다.
그냥 뺨을 타고 내려왔다. 진수가 유나를 봤다. 유나. 유나가 봤다. 미안해. 짧은 두 글자.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한테 화내도 돼. 화를 내. 어머니한테 쌓인 것도, 나한테 실망한 것도 다 말해. 유나가 진수를 봤다. 오랫동안. 그리고 말했다. 화 안 나요. 유나. 진짜로요. 어떻게 화가 안 나? 화는 진수 씨한테 낼 게 아니에요. 진수가 눈을 감았다. 그게 더 미안해. 알아요. 인철이 점순에게 말했다. 점순아. 점순이 인철을 봤다. 부동산 거는 내가 도와줄게. 변호사도 같이 선임하고. 근데 인철이 유나를 봤다가 다시 점순을 봤다. 유나한테 직접 해야 해. 내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점순이 유나를 봤다. 유나는 조용히 점순을 보고 있었다. 점순이 입을 열었다. 미안해. 소리가 작았다. 잘못했어.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점순이 계속했다. 내가 너무했어. 알아. 근데 인정하기가. 어머니. 유나가 말했다. 차분한 목소리였다. 그 말씀은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점순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저는 그 말씀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점순이 눈물을 닦았다.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진이가 얼굴을 들었다. 언니. 유나가 봤다. 나도 잘못했어. 유나는 진이를 봤다. 진이의 눈이 빨갰다. 어머니 편만 들었어. 언니가 차갑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진이가 고개를 숙였다. 사실은 무서웠나 봐. 어머니가. 그래서 같이 했어. 내가 더 나쁜 거야. 유나는 진이를 한동안 봤다. 알아요. 짧은 말이었다. 그러나 거기엔 용서도 비난도 없었다. 그냥 알고 있다는 것. 11시가 지났다. 인철과 점순이 방으로 들어갔다. 진이는 거실에 한동안 앉아 있다가 자신의 방으로 갔다. 거실에 진수와 유나만 남았다.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다. 둘이 나란히 소파에 앉았다. 말이 없었다. 한참이 지났다. 진수가 먼저 말했다.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유나는 창문을 봤다. 밖이 조용했다.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 진수 씨도 모르겠죠. 응. 또 침묵이 왔다. 진수가 유나의 손 옆에 자신의 손을 놓았다. 잡지는 않았다. 그냥 옆에 놓았다. 유나는 그 손을 내려다봤다. 진수 씨. 응. 나 변호사 됐어요. 응. 그 사실이 기쁘지 않아요? 진수가 유나를 봤다. 당연히 기뻐. 왜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한 거잖아. 진수 씨한테 숨기면서 했는데. 그건. 진수가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못하게 할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게 다 내 탓이야.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할 수 있을까? 우리 둘이. 유나가 창문을 봤다. 오래 봤다.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네.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새벽 1시. 진수가 방에 먼저 들어갔다. 유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핸드폰을 들었다. 박 변호사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가정폭력건 접수됐어요. 부동산 건도요. 내일 통화 가능해요? 보내고 내려놓았다. 창문을 봤다. 새벽 1시에 아파트 단지. 모든 집에 불이 꺼져 있었다. 그 어둠 안에서 유나는 오늘 하루를 생각했다. 밥상 위에 놓여있던 된장찌개.
깨진 그릇 조각, 손바닥에 작은 상처, 수첩 안에 빽빽한 날짜들. 3년이었다. 3년 동안 조용히 있었다. 아무도 유나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조용하면 약한 줄 알았다. 참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다. 유나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방으로 가다가 현관 앞에서 잠깐 멈췄다. 신발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인철의 구두, 점순의 실내화, 진수의 운동화, 진이의 슬리퍼, 그리고 유나의 것. 유나는 자신의 신발을 봤다. 오래된 신발이었다. 3년 전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신고 온 신발이었다. 아직 여기 있었다. 방으로 들어왔다. 진수가 누워 있었다. 자는 것 같았다. 유나는 침대 아래 서랍을 열었다. 수첩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오늘의 날짜 아래, 오늘 기록한 내용. 그 아래에 뭔가를 덧붙여 썼다. 아주 작은 글씨로. 한 줄. 수첩을 닫았다. 서랍에 넣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이 어두웠다.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조금 다른 종류의 피로였다. 가볍지는 않았다. 그래도 달랐다. 무언가 내려놓은 듯한, 무언가 시작한 듯한. 수첩을 다시 볼 사람이 있다면 마지막 줄을 볼 것이다. 2024년 X월 X일. 경찰, 가족, 모두, 그리고 그 아래 한 줄. 오늘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